이번 시간에는 컴퓨터로 녹음을 하고 음악 작업을 할 때 알아두어야 할 필수적인 음향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학기에도 소리는 진동이다 라는 말을 여러 번 했었죠.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면 그 물체는 가만히 있지 않고 상하 또는 좌우로 흔들리며 공기층에 압력 변화를 준다. 이러한 공기층의 압력 변화는 매 초당 340m, 초속 340m의 속도로 진동체에서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즉,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전달된 진동이 귀의 고막을 흔들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소리로 느끼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소리의 정의를 검색해 봐도 소리의 정의는 물체의 진동에 의하여 사람이나 동물의 귀에 전달되어 청각작용을 일으키는 공기의 파동이라고 나오고요. 그 밑에 매질의 움직임, 여기서 대표적인 매질은 공기죠. 앞서 공간음향, 그 레코딩 공간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소리가 공기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움직인다고 했는데요. 그 매질, 매개체 매질이 대표적인 매질이 공기입니다. 매질은 파동을 전달시키는 물질이에요. 진동이 소리로 인식되려면 이 진동을 전달해주는 매질이 필요합니다. 물도 파동을 전달하는 매질이고 대표적인 매질은 공기이고요. 만약에 공기나 물 같은 그런 매질이 없는 진공 상태라면 진동을, 그 파동을 전달할 매질이 없으므로 소리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아마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음은 소리의 요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음악의 3요소를 화성, 선율, 리듬이라고 하죠. 그럼 소리를 이루는 요소는 뭘까요? 소리를 이루는 4가지 요소는 음고, 음량, 음색, 길이입니다. 먼저 음고, 음높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영어로는 피치 아니면 프리퀀시라고 하는데 피치는 미디 노트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숫자로 이야기할 때 쓰고요. 도, 가온다는 60, 레는 62, 미는 64, 이런 식으로 숫자로 얘기할 때 그 미디 신호를 이야기할 때 쓰고요. 프리퀀시는 1초 동안 진동이 몇 번 반복하는가를 음고로 이야기할 때 씁니다. 단위는 헤르츠 또는 CPS, 사이클 per 세컨드, 1초에 몇 번 사이클 하는가, 이런 단위를 쓰는데 CPS보다는 헤르츠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음향학에서 보는 음높이는 1초 동안 진동이 몇 번 반복하는가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악기를 조율할 때 여러분 440Hz에 맞춰서 튜닝 합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1초 동안 1초 안에 440번 진동하는 음높이를 의미합니다. 조율할 때 좀 더 날카롭게 높은 음으로 조율한다면 442나 445 정도로 높여서 조율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1초당 진동수를 조금 더 많이 하게 하는 거죠. 1초당 445번 진동하면 445Hz 이런 거예요. 초당 진동수가 많으면 높은 음, 초당 진동수가 적으면 낮은 음이에요. 또 가청 주파수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의미하는데요. 약 20Hz에서 20,000Hz를 가청 주파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한계치는 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요. 인간이 노화될수록 높은 음은 잘 못 듣게 됩니다. 중년층의 사람들은 15,000Hz 이상의 주파수를 거의 듣지 못하고 그 이상 노년층으로 갈수록 상한치가 더욱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제일 잘 듣는 그 연령대는 아마 청소년기에서 20살 정도가 가장 높은 음을 잘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사실 20,000Hz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가청 주파수, 여기서 말하는 이 가청 주파수는 정말 한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20Hz에서 20,000Hz는 어느 정도의 주파수 대역인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들려드리면 우리가 튜닝할 때 주로 쓰는 440Hz는 이 음높이가 440Hz고 그 옥타브 낮은 소리가 220Hz, 여기에서 옥타브 더 낮은 소리가 110Hz만 해도 볼륨이 별로 크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20Hz는 들리시나요? 볼륨을 조금 크게 해봐도 안 들리죠? 한 40Hz, 60Hz, 60Hz도 거의 안 들리죠? 한 70Hz? 아, 이제 좀 들리기 시작하네요. 한 60에서, 저는 60에서 70Hz, 62Hz도 이제 조금 들릴까 말까 하고요. 그러면 고음으로 가겠습니다. 너무 고음으로 가면 제 스피커가 터져버릴까봐 일단 볼륨을 좀 줄이고 10,000Hz, 한 15,000Hz, 이게 15,000Hz예요. 20,000Hz, 한 17,000Hz, 17,000Hz 들리세요? 아우, 무슨 집에 있는 형광등 노이즈 들리는 그런 것 같은데 제 스피커가 터질까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일단 사람의 가청 주파수는 20에서 20,000Hz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20에서 20,000을 다 들을 수는 없고 정말 인간의 한계가 20에서 20,000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음량입니다. 소리의 볼륨, 소리의 세기, 크기이고요. 영어로는 loudness, amplitude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볼륨, 레벨, 진폭, 라우드니스, 음압, 속도, 세기 등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 사용법이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디 신호에서 컴퓨터가 미디 프로그램에서 그 세기를 받아들이는 것은 건반을 누르는 그 속도, 빨리 치면은 큰 소리, 천천히 치면은 작은 피아노 같은 소리,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른 용어를 씁니다. 단위, 소리의 크기의 단위는 보통 데시벨을 많이 쓰는데 이거 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소리의 세기는 음파의 진폭 때문에 생기는데요. 진폭은 진동의 폭이에요. 진동의 폭이 클수록 소리가 커집니다. 피아노를 세게 치면 망치가 피아노 현을 세게 때리고 피아노 현이 더 세차게 막 흔들리게 되겠죠. 그 진동의 폭이 커질수록 센 소리,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의 음량 변화는 진폭과 비례한다라는 이 말은 진동하는 폭이 클수록 더 큰 소리가 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만약 우리가 녹음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왼쪽 부분은 폭이 작게, 웨이브의 폭이 작게 녹음되고 오른쪽 부분은 웨이브의 폭이 크게 녹음됐죠. 그렇다면 이 폭이 작은 이 부분은 볼륨이 작게, 세기가 작게 녹음된 것이고 이 오른쪽 진폭이 큰 부분은 볼륨이 크게, 음량이 크게, 소리의 세기가 크게 녹음된 부분인 거죠. 이렇게 세기는 육안으로도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리의 단위를 데시벨이라고 설명했는데 이 데시벨은 데시벨 V, dBV, dBu, dBm, dBFS, 풀 스케일을 의미하는 FS, 그리고 dBSPL, 사운드 프레셔 레벨을 의미하는 SPL까지
좀 다양한 관점에서의 다양한 기준의 단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다 기억하진 않아도 되고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거를 먼저 볼게요. 오른쪽 SPL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0데시벨은 인간의 귀에 들리지 않는 너무 작은 소리를 0데시벨이라고 그 SPL 기준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한 140데시벨 정도가 되면 제트기가 날아가는 그런 소리이고 인간의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인간의 귀가 좀 손상될 만한 그런 소리죠.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DBFS 풀 스케일인데 여러분 믹서라든지 여러분 DAW의 그 마스터단 그 페이더 각 트랙별 페이더가 있잖아요. 거기에서의 이 0데시벨은 유니티죠. 기준값이자 가장 큰 소리, 기준값이자 가장 기본적인 소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기준값이라는 거는 입력되는 그 소리를 그대로 내보내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 -3, -9 뭐 이런 식으로 볼륨을 좀 페이더를 아래로 내리면은 볼륨이 작아지고 이 0dB에서 페이더를 위로 올리면 소리가 커지죠. 여기서는 대부분 0dB를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고 소스가 너무 크게 들어올 경우에는 페이더를 낮추는 것은 괜찮지만 저는 이 0데시벨에서 조금 더 올리는 것은 비추합니다. 소리가 너무 볼륨이 커지게 되고 이 디지털 신호에서 포함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피크, 클릭 노이즈나 디스토션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소리를 그대로 쓰려면 이 0dB를 유지하거나 그보다는 조금 낮은 볼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 중에서는 이 웨이브의 반복 횟수는 높이, frequency를 의미하고 이 진폭은 amplitude, 음량, 세기를 의미한다 라는 거 이해되셨죠? 다음은 음색인데요. 톤 컬러, 팀버라고 합니다. 플룻과 예를 들어서 플룻과 오보에 같은 악기가 같은 높이, 같은 크기의 음을 동시에 연주하더라도 우리는 확연하게 두 악기의 음색을 구분할 수 있죠. 이것은 음파를 구성하는 배음의 구성, 그리고 소리의 시간적인 음량의 변화인 엔벨로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음색은 이 두 가지 요소, 배음의 구성, 배음, 그리고 엔벨로프 이 두 가지 때문에 음색이 다르게 들립니다. 배음은 여러분 다 배음의 개념에 대해서 들어봤죠? 예를 들어서 피아노의 도를 꽉 내리치면 우리 귀에는 도가 가장 크게 들리지만 사실은 잘 들어보면 옥타브 위에 도, 더 위에 솔, 도, 미, 솔, 시 플랫, 도레미파 막 이런 음들이 도가 아닌 다른 음들이 아주 작게 들리잖아요. 피아노를 아주 꽝 크게 내려쳤을 때요. 그것이 배음인데요. 자연계에서 들려지는 모든 소리는 그 속에 기본 바탕음, 그 가장 베이스가 되는 아까 피아노로 얘기하면 도 같은 그 기본 바탕음과 높이와 크기가 다른 많은 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을 배음이라고 합니다. 자연계에서 들려지는 모든 소리들, 악기 소리뿐만 아니라 그 모든 소리가 하나의 소리에 높이와 크기가 다른 부분음들이 합쳐진 복합체이고 이것은 이런 배음은 자연현상 때문에 생기게 된 거고요. 이때 진동수가 가장 낮은 음의 볼륨이 가장 크게 들리기 때문에 합성된 음의 음정을 결정하게 되고 이것이 기본음, fundamental frequency가 됩니다. 아까 도를 내려쳤을 때
도, 솔, 도, 미, 솔, 시 이런 다른 음들이 들린다고 했잖아요. 이때 가장 아래 베이스인 그 도음이 fundamental frequency가 되죠. 또 partial이라는 개념은 엄격히 말하면 배음과는 다른 개념인데 배음은 정확한 배수로 이루어지지만 partial, 즉 부분음은 정확하게 배수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타악기 소리, 특히 벨, 실로폰 등의 타악기들의 소리는 대체적으로 근음과 부분음, 근음 fundamental frequency와 부분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음은 배음이 불규칙합니다. 배음이 뭐 1배음, 2배음, 3배음 뭐 이렇게 높아질수록 주파수는 또한 1배, 2배, 3배 이렇게 높아지는데요. 여기서 가장 아래에 있는 도가 65.4Hz라면 그 옥타브 위의 도는 그 2배에 해당해요. 그리고 3배음은 이 65.4 곱하기 3, 그리고 4배음은 65.4 곱하기 4인 261Hz.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올라가게 됩니다. 위에 배음은 위로 갈수록 그 볼륨이 급격하게 작아져서 잘 들을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음악적 경험이 많은 사람일 경우에는 7번째, 8번째, 9번째까지도 들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건 아니죠. 그리고 스펙트럼이라는 개념은 기본음을 제외한 모든 음은 사인파를 합성한 결과로서 생기는데 사인파는 배음이 없는 오실레이터나 컴퓨터로 만들어내는 소리예요.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소리인데 배음의 구성이나 양이나 위상을 분석하는 것을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네, 큐베이스에서 프로젝트 믹스 콘솔 렉이 보일 수 있도록 이 뷰 창을 설정을 해주고 이 스테레오 아웃 마지막 단에서 이거 그냥 안 따라 하셔도 되니까 그냥 보기만 할게요. 이 에디트 채널 세팅 열었어요. 여기서 채널 스트립이 있고 이퀄라이저가 있는데요. 제가 새로 녹음한 제 목소리인데 이거를 일단 실행을 시켜볼게요. 녹음 테스트 아까 거 지워서 지금 다시 녹음함. 지금 이 프리퀀시가 실시간으로 시각적으로 보이죠. 네, 여기 목소리 톤은 한 200Hz 정도고 이 위에 더 높은 인간 가청 주파수 최대가 2만이라고 했었는데 요 사이사이도 계속 소리가 나고 있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거 지워서 지금 다시 녹음함. 요 부분이 파샬이죠. 아까 거 지워서 이걸 분석하는 것을 스펙트럼 분석이라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음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톤 컬러, 팀버라고 불리는 이 음색은 배음과 엔벨로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고요. 이 오버톤, 하모닉스, 파샬이라고 불리는 이 배음은 자연계에 들려지는 그 모든 소리 속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자연계에서 들려지는 모든 소리들은 하나의 소리의 높이와 크기가 다른 부분음들의 복합체이고 이러한 배음은 자연현상에 기인한 것이다. 이때 진동수가 가장 낮은 음의 볼륨이 가장 크게 들리기 때문에 합성된 음의 음정을 결정하게 되고 이것이 기본음, 조금 전에 이전 영상에서 fundamental frequency 혹은 기저음, 기본음, 기음이 된다. 그리고 파샬은 엄격히 말하면 배음과는 다른 개념인데 배음은 정확한 배수로 이루어지지만 파샬, 즉 부분음은 정확하게 배수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를 들어 타악기 소리, 특히 벨, 실로폰 같은 타악기들의 소리는 대체적으로 근음과 부분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소음은 배음이 불규칙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일단 아래까지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설명할게요.
배음이 1배, 2배, 3배 이렇게 높아질수록 주파수 또한 1배, 2배, 3배가 된다. 배음은 위로 갈수록 그 볼륨이 급격히 작아져서 잘 들을 수 없으나 음악적 경험이 많은 사람일 경우에는 7, 8, 9번째 배음까지 들을 수 있다. 스펙트럼은 기본음을 제외한 모든 음은 사인파를 합성한 결과로서 생기는데 배음 구성의 양이나 위상을 분석하는 것을 스펙트럼 분석이라고 한다. 네,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자연계에서 들려지는 모든 소리들은 하나의 소리의 높이와 크기가 다른 부분음들의 복합체라고 했는데요. 자연계에서 들려지는 모든 소리는 그렇습니다. 배음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 들었던 이 사인파, 이 소리는 배음이 없는 소리예요. 지금 들으신 이 소리는 사인 웨이브 혹은 정현파라고 하는데 이 소리는 컴퓨터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소리이고 가장 기본적인 소리, 배음이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 정현파, 사인 웨이브를 제외한 모든 소리들은 다 배음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도를 꽝 쳤을 때 그 위에 연주되는 이 음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 음들은 주파수가 일단 1배음, 2배음, 3배음, 4배음, 5배음이라고 했을 때 이 가장 아래쪽에 있는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2배, 3배, 4배, 5배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65.4 곱하기 2는 130.8, 65.4Hz의 기본음을 갖는 이 음의 두 번째 배음은 그러니까 피아노의 음색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배음은 130.8Hz, 세 번째 배음은 196.2Hz, 네 번째 배음은 261.6Hz 이런 식으로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수배의 배음을 갖게 되고요. 이 배음들이 위로 올라갈수록 볼륨이 2배 작고 그러니까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런 식으로 볼륨이 확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 정수배의 배음 소리 외에도 이 사이사이에도 다른 부분음들이 섞여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음들, 이 정수배가 아닌 부분음들을 파샬이라고 합니다. 즉, 만약에 440Hz 라음을 펀더멘탈 프리퀀시로 갖는 이 음이라면 하모닉스로 880, 1420, 1760, 220Hz의 소리들을 하모닉스로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모닉스 정수배가 아닌 하모닉스 외에도 이 사이사이에 다른 음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음들을 파샬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첼로의 F음을 재생시켜 보면 이런 식으로 이 프리퀀시들이 생성되는데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 프리퀀시가 펀더멘탈 프리퀀시, 그리고 이 위에 툭툭 튀어나와 있는, 크게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들이 하모닉스,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 진폭이 앰플리튜드였잖아요. 이 폭이 작아지죠. 위 배음으로 올라갈수록 볼륨이 너무 작아서 우리 귀에 잘 들리지 않는 거고, 이 사이사이에 있는 이 소리들이 파샬.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튀어나와 있는 거 외에도 작게 나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 부분음들이 파샬입니다. 네, 이런 배음 현상, 스펙트럼 분석을 해서
음악을 만드는 그런 현대음악의 한 사조가 있는데요. 바로 스펙트럴 뮤직이라고 합니다. 이 스펙트럴 뮤직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스펙트럼 분석을 해서 어떤 한 소리를 몇 헤르츠에 어떤 소리가 있다, 몇 헤르츠에 뭐 소리가 난다 이런 것들을 그 스펙트럼 분석을 해서요. 그 음들을 뭐 각각의 다른 악기들이 연주를 할 수 있게 악보를 만드는 거죠. 그 스펙트럴 뮤직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알고 싶으시다면은 저는 검색해 봤더니 이 Short Introduction to Spectral Music이라는 이 영상이 좀 설명이 괜찮았던 것 같고요. 다른 것들은 제가 안 봤지만 어쨌든 이 영상이 좀 설명도 괜찮았고 설명이 다 영어여서 듣기 어렵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보면 가장 유명한 스펙트럴 뮤직 뭐 대표곡이다라고 하면 이 그리제이의 파셜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제이의 파셜을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트리스탄 뮤라이, 뭐 가이아 사리아호 그리고 하스 조나단 하스였나?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하스도 유명한 작곡가죠. 그래서 이 분들의 곡을 한 번씩 들어보시면은 아, 스펙트럴 뮤직이 이런 느낌의 곡이구나 하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 곡들도 들어보시면 더 좋겠죠.